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문가의 철영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 발표를 하루 앞둔 미국 증시는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올랐고 나스닥은 1.5%나 올랐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식시장이 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일 소비자 물가의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CPI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시장은 베팅한 것이죠. 특히 지난주 조정을 거치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타이밍이었는데 소비자 물가가 낮게 나올 경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니 그 전에 미리 베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CPI에 대한 시장의 예측치를 먼저 살펴보자면 헤드라인 CPI는 지난달에 수정치 6.4%에서 0.2% 줄어든 6.2%, 그리고 근원 CPI는 지난달 5.7%에서 0.2% 줄어든 5.5%입니다. 이것은 바로 직전 달과의 비교가 아니라 1년 전 같은 기간과의 비교치죠. 현재 CPI가 낮아지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변동폭이 큰 에너지 물가입니다. 에너지 물가는 최근 급격히 하락한 원유 가격에 힘입어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리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에너지 물가는 최근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는 박스권에 갇혀 있고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평균적인 가격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물가라는 게 단순히 원유 가격에만 의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죠. 따라서 이번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에는 에너지 물가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변동이 큰 식품 가격의 경우 매달 가격이 어디로 튈지 예상이 어렵습니다. 모든 물가 항목 중 추세 예측이 가장 어려운 게 식품 가격이죠. 마치 럭비공처럼 어디로 방향을 바꿀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식품 가격은 아직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게 맞는데요. 다만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CPI에서의 식품 가격 추세를 보자면 가격 상승세가 꺾인 것은 맞죠. 따라서 이번 소비자 물가에 최소한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비스 물가죠. 서비스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강한 고용이 계속되면서 인건비가 줄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 소비자 물가는 하락하는 와중에도 서비스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 중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달인 지난달까지도 상승을 멈추지 않았죠. 주거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서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도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최근 보고된 1월 고용 보고서를 보자면 고용이 역시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서비스 물가의 강세는 계속될 거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1월 고용보고서에서 발표된 임금 상승률이 조금씩 꺾이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1월 시급 상승률은 최근 15개월 내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이 된다면 거침없는 상승 일변도를 유지했던 서비스 물가의 증가폭이 이번 달에는 조금 둔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CPI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서비스 물가도 이번 달에 최소한 발목을 잡는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주거비죠. 주거비용은 전체 CPI에서 32%, 근원 CPI에서는 40%라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CPI에서 가중치 부여 방식이 2년간의 소비 데이터에서 1년간으로 변경되면서 주거비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거비 역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바로 최근 달까지도 끊임없이 상승을 계속해왔습니다. 특히나 전월 대비로는 상승폭을 줄여나가던 주거비가 12월에는 전월 대비로도 다시 상승폭을 키워서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주거비가 하락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은 꺾일 것입니다. 주거비의 선행지표인 집값은 이미 작년 중순부터 고점을 찍은 이후로 하락을 시작한 지 반년이 되었고 슬슬 주거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CPI의 주거비보다 더 현실적인 실제 임차 비용을 나타내주는 진로우 렌트 인덱스는 급격한 하락을 계속하고 있고 이번 달에는 CPI 주거비를 하향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 추세를 따른다면 결국 주거비도 꺾일 것입니다. 다만 그게 이번 달이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없을 뿐이죠. 따라서 이번 달에는 아직 주거비가 꺾이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CPI 집계 방식에서는 주거비의 비중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달 CPI에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거비는 중장기적으로는 CPI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만 당장 이번 달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거라 결과는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PI의 중요한 여러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 이번 CPI는 시장의 기대치인 6.2%와 5.5% 정도는 충분히 만족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CPI 발표 하루 앞서 시장이 오른 것도 그러한 기대감의 반영이겠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CPI가 예상치를 달성했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이 예상치라는 것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측치를 만족하고도 시장은 반대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따라서 CPI가 예측치와 거의 정확히 나오는 정도로는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조정 분위기를 떨쳐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지표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체 CPI는 6% 정도, 근원 CPI는 5.4% 정도가 나와 주어야 시장이 확실하게 반등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는데요. 일단 올해부터 바뀌는 CPI 집계 방식이 어떤 영향을 줄지 결과를 보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만 기대하고 있던 상품 인플레이션도 최근 보관 비용이 급증하면서 앞으로는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 둔화로 소비가 줄면서 상품들의 재고는 계속 쌓여가는 반면 창고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창고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고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소비자 물가가 아닌 생산자 물가죠. 따라서 당장에 직접적으로 CPI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보관 비용이 계속 오를 경우 결국에는 상품 가격에 전가가 됩니다.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상품 가격의 하락도 밑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여러 방면에서부터 커져가는 가운데 향후 물가는 계속해서 연준과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고용에 주목하는 것도 결국은 물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가는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시장의 최종 관심사는 금리입니다. 그에 대한 선행 지표로서 고용과 물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지표는 작년에도 올해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결국은 물가인 것이고요. 일단 금리에 대해서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최대 금리 인상치는 5.25%와 5.5%가 박빙의 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 5.5%의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주식시장을 다시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죠. 투자자들이 이번 소비자 물가에서 기대하는 것은 물가가 낮게 나오면서 이 예측치를 다시 5.25%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금리 예측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한 조정 정도로 일단 멈춘 것은 소비자 물가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인 거죠.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의 시장의 움직임은 이 금리 예측치의 변동에 달려 있습니다. 물가가 충분히 낮게 나오면서 최종 금리 예측치가 다시 5.25%로 돌아온다면 시장은 조정을 마치고 반등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가가 예상보다 안 내려오면서 최대 금리 예측치가 5.5%로 고정이 되어버린다면 그때 가서 시장은 잠깐 멈췄던 조정을 더 이어갈 것입니다. 현재 시장이 약한 조정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을,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잠시 중립 기어를 넣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방향이 확전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움직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의 그 방향은 이번에 나올 CPI가 좌우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테슬라가 다른 주식들은 모두 오르는 와중에도 홀로 하락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강한 조정을 받는 거죠. 특히 지난주 중반까지는 다른 주식이 모두 하락하는 동안에도 홀로 역주행하며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에 대한 순환매가 일어나며 반대의 역주행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징조로 강한 단기적 고점 신호인 도지형 캔들 이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트레이더들은 이런 신호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런 신호를 보고 트레이더들이 매도할 때 기업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장기적 펀더멘털이 좋다고 해서 주식을 팔려던 트레이더가
갑자기 장기 투자자로 변신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트레이더들의 사고 파는 것에 의한 가격 변동은 장기 투자자라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주가가 최근 바닥 대비 단기간에 거의 2배 상승했기 때문에 CPI 발표를 앞두고 리스크 오프 하려는 투자자도 다른 주식 대비 가장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CPI가 발표되고 난 이후로는 아마도 더 이상 시장과의 역주행을 멈추고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시장 정리해봤고요. 결국 CPI가 또다시 가장 중요한 초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올해부터 집계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부디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낮은 물가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을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